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설 연휴 동안 뭘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가끔은 이렇게 긴 연휴가 발칙한 뉴스를 잘 못 보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일상에 지쳐서 허덕거리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긴 호흡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그동안은 좀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그리고 내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연휴 동안 머리를 했어요. 무려 4시간에 걸쳐서. 네, 좀 티가 나나요? 어때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좀 이 머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한낱 아나운서조차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무려 5일간의 연휴를 지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니 전혀 변화의 기미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구제역이니 물가대책 관련해서는 헛발질 투성이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개헌 이야기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지겨워. 이젠 정말 변화가 필요할 텐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첫 곡 좀 어떠셨나요? 어반자카파의 지겨워 들으셨습니다. 네, 정말 지겹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치고는 노래가 너무 좋았나? 네, 갑자기 채팅창에서 저한테 노처녀라고 그러셔가지고 순간 발끈했네요. 어머, 저 이제 28인데 왜 노처녀예요, 제가. 엄니님은 제가 당연 유부녀인 줄 알았다고 하시질 않나. 슬프네요. 덜덜덜. 이제 2011년이 되니까 저에게도 그런 노처녀, 그냥 처녀도 아니고 노처녀라는 이야기가 붙게 되는군요. 그래도 아직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들 거의 없고요. 한두 명 정도 있고, 아직까지는 한 30대까지는 노처녀 얘기는 넣어주세요. 키핑 넣어둬요. 왜 그래? 네. 경륜이 묻어나는 멘트를 하시길래. 그런가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발랄하게 할 걸 그랬나? 네. 아무튼 삶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날 늙게 만드는 정부. 알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나면 뭔가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변화해 왔을까? 저희 민중예술인 식구들도 오늘 설 연휴 딱 지나고 오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나름 여러분들이 잘 티는 안 나지만 제가 4시간 동안 한 머리거든요. 4시간 미용실에서 4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머리를 하고 왔는데 다들 오랜만에 긴 연휴 지나고 오니까 머리도 파마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매직 펌 아니고 펌과 염색까지. 네, 그랬는데 좀 그런 기대를 다들 하게 되잖아요. 긴 연휴 지나면 뭔가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이런 걸 기대하게 마련인데 이 정부의 하는 꼬락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행태를 보아하니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단지 국민들이 긴 연휴 동안 자기가 좀 뭔가 묻어두고 싶었던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와줬으면, 다 까먹고 와줬으면 하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이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그저 정말 연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모양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세 대란을 비롯한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혀 뭐 잡아질 모양새도 보이지 않고요. 구제역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 연휴까지도 뭐 계속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점점 더 심해지지 이게 뭐 좀처럼 나아질 모양새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기간 동안 민심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뭐 50%니 뭐 어쩐 이런 이야기를 아니 대체 어디서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직접 만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만나본 사람들 친척들도 만나보셨을 테고 고향 친지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서울 민심 다들 다음 총선에는 절대 한나라당 뽑지 않을 것이다. 어금니 꽉 깨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저도 제 고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네 저희 친가 할아버지 댁하고 저희 외가 쪽 전부 다 완전 꼴통 한나라당이시거든요. 골수 한나라당 팬인 지역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냥 바닥에 뚝 떨어졌더라고요. 다들 일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구제역이니 지금 뭐 민생 경제니 하나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한나라당을 찍어오셨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좀 등 돌리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설 민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이 설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0%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이야기가 한나라당 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한 이야기는 고물가, 일자리, 구제역, AI, 전세난 등등 민생난 대란의 종합판을 보는 설 연휴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부들이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주부들이 설 음식을 장만하려고 돌아다니시는 주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친 물가다.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물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지역 경제가 거의 지금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들 지역마다 그냥 싸늘한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뭐 개헌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이 뭐 적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저 지금 죽어나고 있는 구제역을 농민들 탓으로 돌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설 연휴 직전에 나와서 충청도민들을 한 대 후려 갈겼잖아요. 그건 선거 때 나는 이야기죠. 라고 하면서 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대선 공약 관련해서 뭐 선거 표 얻으려고 한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충청 그 주민들도 완전 성남 분노가 그냥 들끓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통령 자담회 보고 나서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런 설 민심이 제발 좀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갈까나? 모르겠어요. 안 갈까? 대체 거기는 뭔 벽이 쌓여 있길래 얼마나 벽이 높길래 이런 민심 못 듣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소통 잘하는 난 왜 이렇게 난 소통 엄청 잘하는데 왜 나한테 소통 못한다고 하냐라고 분노를 하셨다고 하죠. 아,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 그죠?